항상 문법의 시작은 똑같아. 이렇게 시작할게요. 문법은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동사. 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로 할 이야기는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동사. 사실 이건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거든요. 맨 첫 시간에 동사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현승,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요거 생각보다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거. 현승아,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뭔 차이예요? 어머, 뒤에? 죽을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 얘는 뭐라고?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맞자. 자, 이거는 이렇게 했었죠. 비동사는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 수행할 수 있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문을 만들거나, 이 문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거나 도치 문장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애들이 이제 비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다만 일반 동사는 자기 혼자 해결 안 되죠. 혼자 해결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조동사. 여기서 조동사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문제잖아. 우리 그 비교할 때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야. 어떻게? 야, 너 여기다가 비동사를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를 쓸 거니? 이 자체를 물어보잖아. 비동사냐 조동사냐. 오케이? 이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됐죠? 또 현승 다시.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타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차이 뭐예요? 차이가?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런데 잠깐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져요. 자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돼.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써야 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래 난 자동사다. 나는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갖고 싶다. 난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갖고 싶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질 수 없어요. 그럼 도와줘야죠. 누가요? 또 다른 명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게 뭡니까? 연결어예요. 연결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전치사, 접속사. 이때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꼴이 되죠. 그래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뒤에 명사를 바로 가질 순 없어요. 허나 이 자동사 뒤에다가 전치사를 쓰면, 전치사를 쓰면 이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타동사는 목적어 명사를 바로 갖는 거고요.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안 쓰거나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질문. 여기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이 뒤에다가 명사를 바로 쓸까요? 아니면 전치사를 쓰고 나서 명사를 쓸까요? 이 선택을 너희가 할 수 있어요? 이걸 너희가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더 쉬운 걸로 하죠. sell. 이 뒤에다가 명사를 쓸까요, 말까요? sell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뒤에 명사 목적어를 쓸까요, 말까요? 뒤에 명사를 쓸까요, 말까요? 써야죠. 이땐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땐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sells 앞에
더 북이 있으면 쓸까요 말까요? 쓰면 안 돼요. 우씨, 뭔 소리입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sell이란 단어는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 판매하다. 뭐뭐를 판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탐은 그 책을 판매합니다. 타동사란 뜻이에요. 뭐뭐를 판매하다. 근데 sell이란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면 팔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팔리다. 그냥 팔리다가 되는 순간에 그 책은 팔립니다.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어떤 명사를 보고 어떤 동사를 보고 나서 동사 딱 보자마자 너는 자동사구나, 너는 타동사구나를 직감적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그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원어민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알려줄게요. 영어에서 이만큼이 동사야. 전체가 동사예요. 이만큼이 동사야. 그런데 이만큼 이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예요.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몇 개 안 돼. 이만큼이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야. 나머지는 자타동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구분을 해서 너는 자동사로만 쓰이고 너는 타동사로만 쓰이고 이걸 다 외울까요?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너희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만 이런 지식은 있어야 돼요. 뒤에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구나. 타동사인가 보지. 뒤에 목적어 명사 필요하지 않구나. 자동사인가 보지. 이 지식을 가지면 돼요. 이 동사들 다 어차피 못 외워. 외우지도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 지식을 갖추라고. 그 지식 갖춰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해 보세요. 잘 봐봐. 잠깐만 다시 할게요. Sorry. 이렇게요. 다시 뒤에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면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사예요. 질문. 첫 번째 빈칸에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겁니까? 관계 부사를 쓰는 겁니까? 다시 두 번째 빈칸에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겁니까? 관계 부사를 쓰는 겁니까? 이럴 때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오케이? 자, 어떻게? 얘를 선행사를 넣어봤더니 The book sells the store.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책이 상점을 팔아요? 도대체 어떤 책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럼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빈자리가 없죠. 얘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얘는 자동사죠. 그럼 뒤에 빠진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진 명사는 없어요. 그러니 여기는 관계 부사를 쓰는 겁니다. 괜찮죠? 두 번째, The book을 넣어보니까 The store sells the book. 그 상점이 그 책을 판매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기는 목적어 명사가 비어있죠? 얘는 타동사가 맞습니다.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 비어있죠?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 부사입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를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동사의 특성, 타동사의 특성을 이용해서 빠진 명사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한테 필요한 것은. 됐죠?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올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목적어를 쓸 거냐 말 거냐. 헌데 그 목적어를 쓸 건지 말 건지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대한 구분은 직감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그 전에 영어 배울 때 야 얘는 무조건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야. 외워라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어떤 거? 디스커스를 쓸 거니 디스커스 어바웃을 쓸 거니 멘션을 쓸 거니 멘션 어바웃을 쓸 거니 marry 쓸 거니 marry to를 쓸 거니 이런 식의 것들을 외운 적 있을 거예요. 엔터냐 엔터 인투냐 이런 것들 외운 적 있을 텐데 잘 생각해봐. 그거를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거든. 이거 중요해 외워 이런 말 하거든. 실제로 그 문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 모의고사를 보든지 나랑도 모의고사 여러 번 봤는데
이런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문제를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그 문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시거든. 근데 실제로 문제 출제되는 빈도는 대단히 낮아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죠. 어떤 지식이든 뭐 이렇게 알아두면 좋지. 근데 목숨 걸고 외워야 될 거냐? 아니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읽어는 보시라. 그런 것이 있긴 하다.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되셨죠? 자타동사 이렇게만 구분할게. 다음 가죠. 하나만 더 할게요.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완전 동사. 또 하나,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민아, 완전이랑 불완전 차이가 뭡니까? 완전해. 완전하잖아? 뭔 차이야? 그렇지. 뒤에다가 보어라는 것을 쓸 거냐 말 거냐죠. 보충해주는 말을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얘가 또 완전 동사인지 불완전 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구별하기 우리가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볼게. 보어잖아. 보어. 보충해주는 말이란 뜻이에요. 보충해주는 말. 질문 다시. 누굴 보충합니까?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얘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이요. 또 하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오 형식이란 얘기입니다. 잠깐. 결국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네요.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가 정해지죠.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된다고. 질문. 승현아, 이게 뭐예요? 이것 뭡니까? 분필이죠. 이것이란 명사를 분필이란 명사로 설명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은 명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두 가지인 거야. 어떻게?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명사에 대한 설명 누가 합니까? 형용사가 하죠. 그래서 형용사. 명사와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빨간색이다. 불완전 동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 동사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딱 두 가지. 첫 번째, 비동사. 비동사가 불완전 동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이거 먼저. 비동사니까 become도 같이 들어갑니다. be랑 become, 이게 불완전 동사의 대표 주자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또 하나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가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가 불완전동사예요. 감각동사가 뭡니까? 감각동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이에요. feel, okay? look, 됐어요? sound, smell, taste 이런 거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5가지 감각? 지각동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각동사랑 감각동사는 좀 달라요. 뭐냐면 지각동사는 O 형식에 사용되고요, 감각동사는 E 형식에 사용돼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잘 봐봐. O 형식이라는 건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어를 쓰는 거야. 이게 지각동사야. 감각동사는 그냥 주어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 감각동사는 나 혼자 있으면 되죠. 나 혼자 있으면 되니까 뭐? 되는 거야. 됐어요? 밖에 차 소리가 들리죠. 그냥 내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려. 그냥 이게 감각동사예요. 근데 옆 교실 무슨 수업하는 거지? 내가 들어보는 거죠. 옆 교실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이게 지각동사예요. 이해됩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 보이죠? 이게 감각동사예요. 이게 뭐 있는 거야? 찾아보죠. 얘를 쳐다보는 거죠. 이게 지각동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들어있으면 지각동사 5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냥 저절로 되면 감각동사 2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동사가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그런데 마지막이야 중요한 거. 비동사 또는 become이라고 하는 그 불완전 동사는요. 이 뒤에다가 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헌데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다가 형용사를 씁니다. 명사를 쓰지 않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요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라. 됐죠? 이게 불완전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는 뭐 좀 더 있긴 한데 요거를 지금 더하면 우린 집에 못 가.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일요일에 요 책 좀만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과제는 그 앞에 대명사 파트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풀어오시고 우리 일요일 수업에서 요거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쪼르륵 하도록 하죠.